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해정음 카페지기 본자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강의인데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뜬금포로 음성 칼럼 하나 쏩니다. 제가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칼럼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거기에 크게 뭐 네 가지 꼭지를 써놨어요. 이게 꼭 뭐 반드시 맞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건 한번 하나의 어떤 참고 포인트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개념 정리.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저는 크게 두 개를 권하고 싶어요. 뭐, 부끄럽지만 제가 쓴 훈의 정음. 그 다음에, 어, 다른 분이 썼죠. 여자 사용 설명서. 이 두 개를 읽어보시면 크게 뭐 엇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사용 설명서도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뭐, 열심히 자세히 봤다. 이 정도의 정독 개념은 아니지만 저도 뜨문뜨문 좀 봤는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제가 썼던 훈해정음. 훈해정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큰 그림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나온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뭐 시간도 지났고 당시에 제가 뭐 약간 좀 치기 어린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되면 더 좋을 법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해정음에서 나온 이런저런 자세한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 훈해정음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뭐 진화 심리학이랄지, 여자의 심리랄지, 자존감이랄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컨셉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해정음을 읽고 그 안에 내용들을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내가 왜 망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어느 정도 정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해정음과 여자 사용 설명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그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어떤 그 안목,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뭐가 문제였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개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개인 분석. 이건 뭐냐? 내가 잘 되면은 잘 되는 케이스, 혹은 내가 망하면 망하는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대충 20살이 넘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자들하고 뭐 어떻게 뭐 이래저래 해보다가 뭐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망하는 유형들은 비슷하죠. 가령 어떤 사람은 뭐 여자한테 자꾸 너무 이런저런 걸 맞춰주려고 너 뭘 원해? 내가 뭐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맞춰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호구처럼 보여가지고 여자가 나를 우습게 보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뭐 망한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망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여자랑 맨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여자가 나한테서 뭐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여자가 맨 처음에 나를 좋아했던 그 매력 포인트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그 여자가 더 좋아지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그럴 때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혹은 뭐 애초에 그닥 여자한테 호감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다든지, 애초에 그닥 호감형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 뭐 여자랑 잘 되기는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해요. 그 노력의 부분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자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직 뭐 90년대나 입었을 법한 혹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입었을 법한 그런 건빵 바지에다가 군대에서나 찰 법한 벨트, 막 이런 그냥 벨트가 아니라 이 군복 입었을 때 그 허리에다 둘리는 탄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수통 이렇게 걸고 하는 그런 벨트를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거 없이 아무 뭐 그냥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 한눈에 이 사람을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그냥 아저씨다 라는 느낌을 0.1초 만에 전달을 하죠. 그래 놓고서는 아, 안 됐다. 이 여자랑 안 됐다. 그리고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타깝죠. 왜냐면은 아니 이게 딱 보이는데 왜 안 되는지가 그런 부분을 전혀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은 저랑 되게 친한 형인데 뭐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나 머리 감을 때나 다 비누 하나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촌스럽다. 옛날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0.1초 만에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뒤에 모든 어떤 뭐 전략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자존감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자신감이 중요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의 출발점 자체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고집이 있어요. 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죠.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어느 것 때문에 망하느냐. 그래서 개인 분석이 필요하죠. 왜 망하느냐? 어떤 단계에서 망하느냐? 자, 이거를 분석을 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분석 포인트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그 매력을 좀 뭐랄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국영수다, 국영수사과, 사회과학까지 포함해서 5과목이 있다라고 치면은 나는 다른 뭐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사과, 수학 사회과학에서 30점, 30점, 20점 이렇게 맞아버린다. 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평점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어 영어보다는 수사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게 다르듯이 자기가 어떤 망하는 이유도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는 이유를 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이 됐으면 그거를 이제 잘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매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자꾸 what to do를 얘기를 해요. what to do. 근데 사실 what to do보다 더 중요한 거는 what not to do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do'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don't's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매력이라는 것을 너무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매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뭔가 멋있는 남자의 간지, 뭐 정우성의 간지, 하정우의 간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여자라는 거는 우리는 연예인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속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현실 속의 남자가 현실 속의 여자. 그러니까 평범남이 평범여를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평범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남자들보다 약간 좀 더 괜찮아 보이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매력을 깎아먹는 자기가 원래 타고난 자신의 매력이 있어요. 타고난 매력을 깎아먹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덜어내기만 해도 뭔가 추가적으로 매력적인 뭔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굉장히 비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법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덜어내기만 해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거해내기만 해도 하지 않기만 해도 그래도 나의 전체적인 매력 지수는 굉장히 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덜어내야 될 만한 비매력적인 것들, 요소라고 하면은 뭐 쓸데없는 강박관념. 뭐 여자 앞에서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여자 앞에서 막 정성을 보여야 돼. 잘해야 돼. 여자한테 어필해야 돼. 초반에. 뭐 재밌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 쓸데없는 강박관념이죠.
뭐 쓸데없는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불필요한 전략적인 마인드.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너무 전략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나의 원래의 그 자연스러운 유머러스한 모습, 자연스러운 쾌활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감춰지고 인위적이고 어떤 설계된 모습, 인위적이고 이런 포장된 연출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나의 그 플러스를 까먹고 마이너스만 오히려 더 많이 노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여자 앞에서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사실은 내가 평소 때 내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여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 여자를 그냥 편하게 무심코 대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여자는 웬만하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인기가 많고 내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똑같아도 그 여자들이 인지하는 나의 이미지는 다른 두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나의 편할 대로, 내가 그냥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평소 때 모습대로 그냥 이렇게 훅훅 지르면서 편할 대로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되게 리더십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 그냥 나오죠. 내가 나를 잘 이끌어요. 하고 싶은 대로. 야, 이렇게 하자.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뭐 싫어도, 뭐, 조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싫어할 거야. 저렇게 하면 저 여자가 싫어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모습은 안 되고, 뭐,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를 계속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모습에서 이렇게 자기를 계속 필터링 하다 보면은, 뭔가 연출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기가 더 쉽죠. 물론 이거는 여자와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이를테면은 그 중상급 이상의 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략적인 사고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오히려 저 여자하고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전략적이되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전략적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자를 자신감 있고 편하게 대하고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 이 자체가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보통의 대다수의 남자한테 사실은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거죠. 여자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을 완전히 저버림으로써 그 여자한테 더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자면은 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하게 뭐 꾸부정하고 여자 앞에서 막 더 막 어색한 웃음을 짓고 더 막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이상하게 허세 떨려고 하는 소리, 이상하게 여자 앞에서 꾸부정거리고 막 병신처럼 그런 미소 짓는 그런 것들, 이런 쓸데없는 바디랭귀지를 다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나의 매력의 전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매력 발산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두 번째로 제가 말한 그 개인 분석, 내 자신을 잘 분석을 해야죠. 그런 거 잘 덜어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예요. 벤치마킹이란 남을 따라하는 거죠. 그 롤모델을 잡고 어떤 사람의 그 장점이 될 만한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내가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매력 포인트를 내가 흡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이런 멋있음. 저는 가령 제가 이제 카페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남자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마동석처럼 그렇게 막 상남자여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력이다.
혹은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우성은 정우성만의 멋이 있는데 장동민이 만약에 정우성을 따라한다 라고 하면 그 장동민은 더 이상 멋있지 않을 거예요. 장동민은 장동민만의 매력이 있죠. 장동민은 지금처럼 뭐 거침없이 그냥 막 확확 지르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그 더 지니어스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그 장동민만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우성을 따라한다? 그럼 더 이상 장동민은 매력이 없겠죠. 그 사람만의. 그럼 뭐 조세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다른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멋있음이라는 것, 매력적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를 따라야만 그렇게 멋있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조건, 각자 주어진 캐릭터, 각자 원래 타고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력의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사람이 있으면 매력적일 수 있는 방식은 100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다 베끼라 꼭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람은 이 사람 방식대로 멋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대로 멋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고해보고 따라해보고 하면서 내가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도움이 되게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바디랭귀지다. 바디랭귀지에서 내가 여자 앞에서 너무 쓸데없는 웃음을 많이 짓고 여자 앞에서 너무 촐싹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여자 앞에서 너무 행동거지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진다. 그래서 매력적인 모습이 상쇄가 되고 좀 더 이렇게 가볍고 별로 그냥 임팩트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남자로만 비춰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Catch Me If You Can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아니면 Crazy Stupid Love에 나오는 라이언 고슬링의 모습이나 아니면 에슬러버에 나오는 애시튼 쿠처 따라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들 기본적으로 잘생겼지만 동시에 저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나 표정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 사람들의 멋있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나에게 어떻게 맞게 아 나는 이런 모습 저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을 더 멋있게 하는데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이 나를 더 멋없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뭐 영화 벨아미에 나오는 벨아미에 나오는 뭐 로버트 패틴슨이나 우리 결혼했어에 나오는 뭐 송재림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니면 뭐 다른 영화에 나온 뭐 하정우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꼭 카피하라는 게 아니라 클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참고하고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 아, 저런 사람은 저래서 인기가 있구나. 저 사람 저런 모습이 멋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고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급적 가능하다면 내 주변의 주변 사람 중에서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도 보고 배울 점이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이 되게 잘생겨서 키가 커서 뭐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서 또 배울 점도 있다는 거죠. 최소는 이거죠. 나랑 되게 비슷한 이미지, 나랑 되게 비슷한 어떤 외모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보고 배웠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더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벤치마킹이 되게 더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좀 더 성실하게, 더 일상생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임하는 사람들은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되고 더 많이 발전이 있을 것이고 저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발전이 더딜 것이고 그렇겠죠.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참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유심히 좀 보는 편이에요. 아, 뭐 제가 이럴진데 하물며 이런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특히 20대 초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느껴질수록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전엔 몰랐는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저 사람을 인기 많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네. 저는 이제 또 강의 준비해야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